또 이제 우리 그 사이버 대학이지만 또 장점이 학우들 간에 서로의 어떤 그 특기를 살려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 학교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완벽한 디지털 시대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이전에 아날로그가 없었다면 디지털 세상은 오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디지털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면서 아날로그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아날로그 손을 놓은 지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 17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간의 이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이제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필름의 개회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촬영하는 시간, 세 번째는 그 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즉석에서는 현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촬영, 현상, 인화를 다 한꺼번에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인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기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또 이제 암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될 게 많이 있어서, 여건이 되질 않아서 인화는 이제 2학기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늘은 촬영하고 현상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촬영 흑백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필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필름은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분을 하자면 뭐 흑백 네거티브, 그다음에 이제 칼라 네거티브, 그다음에 이제 칼라 포지티브,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인프라레드 적외선 필름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요것도 이제, 일부에서는 촬영을 하고, 지금도 이제 디지털에서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잠시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흑백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이제 흑백 필름이 있고, 이제 네거티브는 또 이제 우리가 문방구라든가 슈퍼, 뭐 가게, 심지어는 뭐 졸업시장 가면 그 행상들도 이제 팔던 아주 그 간단한 필름이었었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은 이제, 네거티브처럼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본 그대로가 이제 필름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필름에다가 마운트를 씌워가지고 환등기에 넣고 촉촉 하면서 PT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도 이제 없어졌죠. 그게 이제 그 포지티브 필름입니다. 색 발색력이라든가 해상도가 높아서 작품 촬영이라든가 뭐 기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적외선 필름입니다. 적외선 필름은 특수 필름으로서 이게 군사용으로 개발돼서 사용을 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가 좀 넘어서 아마 민수용으로 필렸던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 필름도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촬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시광선을 넘어선 부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 필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촬영부터 이제 바디가 플라스틱 바디, 뭐 EOS5라든가 뭐 이런 바디에서 또 촬영이 좀 불가능하고요. 저렇게 이제 마그네슘 합금으로 된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고, 현상 역시 여기 있는 일반 플라스틱 이런 현상 탱크로는 불가능하고, 뭐 스틸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과 현상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촬영한다는 아주 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촬영을 해보면 또 재밌는 이런 필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의 이제 크기별로 이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3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35mm 필름. 여기 이제 흑백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형식은 135라고 형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필름의 그 길이가 35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5mm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식은 13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을 때, 과연 이 135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막 했었었는데, 필름을 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제 정보가 풍부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이제 하다가 단순하게 필름 제조 회사에서 어떤 명명했던 어떤 프로젝트 그 번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135.
또 120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6cm 지름을 가진 이 필름이거든요. 얘도 역시 그냥 프로젝터명으로 120 카메라다, 필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mm 필름, 일반적인 필름이죠. 얘는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척하다 갖고 찍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는 요 안에 사이즈는 24에 36mm입니다. 또 이 120 필름은 이제 끊어쓰기 나름이지만 6cm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로 4.5cm를 나눠 찍으면 45 필름, 그다음 66 필름, 67 필름, 68 필름 이렇게 카메라 포맷에 따라서 같은 필름을 쓰지만 이미지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 이제 45 필름 있죠. 그 다음에 A10 필름이 있고 35mm 필름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 가나 많이 팔던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카트리지에 들어있고 여기 36이라고 써있죠. 36컷을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24컷짜리도 있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2컷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24, 36 그래서 뭐 24방, 36방 뭐 그때는 그랬었어요. 표현이.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20 필름입니다. 이 120 필름은 이렇게 릴에 감겨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릴에 감겨 있어 갖고 요 릴 안에 요 통 안에 뭐 5개씩 들어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만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120 필름인데 이 길이에 2배가 감겨 있는 건 2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45로 촬영을 할 때는 16컷을 찍을 수가 있고 66으로 촬영할 때는 12컷, 67로 할 때는 10컷 정도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7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2컷 찍었나? 3컷 찍었나? 이제 그렇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45 필름은 다 프로젝터명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냥 뭐 45 필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인치로 또 나가요. 필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치로 나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롤과 릴에 감겨 있지만 얘는 한 장씩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시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 필름이 그냥 한 장이에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박스에 10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50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한 장씩 꺼내서 저 필름 홀더에 넣어가지고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필름 한 장이 8x10인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뒤에도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8x10인치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카메라를 한 2번 받고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찍을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그 필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또 현상도 어렵고 그래서 겨우 흑백 필름 구해서 암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암실에 자가 현상을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필름들을 이미지별로 크기화 해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35mm,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구분을 할 때 부를 때는 35mm라고 하지만 얘가 24mm, 36mm의 이미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645 말씀드렸죠? 요 폭은 6cm고 4.5cm를 끊어서 쓰면은 645 카메라, 그다음에 66 정방향 카메라, 67 카메라. 말씀드렸던 45 카메라입니다. 얘는 102 곱하기 127mm예요. 보면 아시지만은 35mm 기준으로 약 한 15배 정도가 된다. 이미지 면적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0 릴 필름입니다. 얘는 여기 부분은 외피 부분은 종이에요. 종이 안에 필름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어떻게 끊었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포맷도 달라지고 또 이미지의 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645, 66, 그다음에 67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름별 카메라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필름에 따라서 카메라도 당연히 틀려집니다. 여기 앞에 몇 가지 진열을 해놨는데 35mm 카메라, 그다음에 67 카메라, 45 카메라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45 카메라 홀드만 구해갖고 왔어요. 충무로와 남대문을 막 다녀봤는데 저 45 카메라를 이제 뭐 취급도 하지도 않고 저거를 구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으나 아주 고가의 45 카메라들은 이제 진열이 돼 있는데 그건 또 빌려오기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해서 홀더만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일단 갖고는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35, 그러니까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기 때문에 무수한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카메라 사용하면 넘쳐나는 게 이 35mm 카메라들입니다. 자동, 흔히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부터 해서 저기 F4 같이 이렇게 완벽한 전자 기능을 탑재한 이런 카메라까지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 필름을 쓰는 카메라 중에서 이제 뭐 중형 카메라 중에서 어떤 뭐 약간 고급적인 스웨덴의 헤셀브라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웨스트레발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안 카메라라고 하죠.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은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 렌즈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 조리개도 있고 셔터도 있고, 얘는 필름에만 영향을 줍니다. 얘는 오로지 여기서 보고 위에서 보고 보기만 할 수 있는 창이 있죠. 보는 데 따로 찍히는 데 따로. 그래서 밑에를 가려도 위에서는 볼 수가 있고, 위에를 가리더라도 밑에는 촬영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는 것하고 찍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패럴렉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데 이런 롤라이 이안 카메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미야 67입니다. 이 앞에 이제 있는 저 카메라인데, 저 카메라가 이제 판형 대비 또 카메라 가격도 좀 싸고 해서 이제 상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카메라입니다. 웨딩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좀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것도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서 저 카메라는 남대문에서 38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사왔던 거고, 요거는 이제 뷰 카메라입니다. 예전에 스튜디오에서는 이 뷰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역사서로 사라져가지고 이 또한 이제 뭐 카메라 샵들 중에서 한두 군데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어댑터를 개조를 해갖고 뒤에다가 백을 붙여갖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계시긴 하는데, 사실 좀 불편하고 좀 과연 저렇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아오리 기능, 그러니까 무브먼트 기능이 있어갖고 초점면이라든가 뭐 왜곡이 된 거를 촬영할 때 이미 다 잡아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포토샵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포토샵에서 모든 걸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어려운 카메라를 데이터백을 붙여가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냥 또 손맛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야외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크고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나온 게 4호 필드 카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접으면 폴딩 카메라처럼 이제 접으면 이게 쏙쏙쏙쏙 들어가고 도시락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찍을 때는 앞에 열고 뒤에 열고 또 렌즈도 달고 해서 찰칵찰칵 촬영을 하고, 예전엔 프레스 카메라도 다 이걸로 촬영을 하고 했었던 또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설명을 드렸던 8x12인치 카메라입니다. 이 성인 사람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큰지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지금도 몇몇 작가들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8x10의 필름을 찍어가지고 이 자체로 그냥 전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앞에 여기 룻배가 있는데, 룻배를 보고 얼마만큼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런 용도로만 쓰고 있고,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카메라죠. 촬영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135, 그러니까 35mm 그 일반적인 이제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인 필름을 쓰는 일반적인 카메라고, 얘는 이렇게 120 중형판이라고 하죠. 요 필름을 쓰는 그 카메라고, 아쉽게 사오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필름 홀더만 이제 구해갖고 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5인치 필름입니다. 그래서 저 박스에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암실에 가서 해야 되겠죠. 암실에 가서 이쪽 카바를 이렇게 열고 밑에를 제낀 다음에 필름의 망면, 여기 보면 필름의 끝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제 노치 코드라고 하는데, 필름의 종류와 감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알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숙련도가 이제 필요하고 하는데, 뭐 굳이 이제 알 필요는 없고 박스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치 코드가 필름 홀더를 봤을 때 오른쪽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면 망면하고 정확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맞춰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닫아주고 이걸 또 닫고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예전에 그 결혼식 때 보시면 이제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초점 맞추고 했던 게 이제 그 뷰 카메라인데 4~5인치 다 맞추고 나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앞에 커버를 벗기면 그리고 노광을 줍니다. 노광을 주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이걸 닫아. 아이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 홀더를 빼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또 같은 순서대로 촬영을 하면 이 홀더를 가지고 2장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2장을. 이게 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35mm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Tmax 흑백 필름인데 이 흑백 필름을 여기다 놓고 중간에 다른 칼라 필름을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전에 찍은 필름을 버리거나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교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 표시만 해놓으면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필름을 넣어도, 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을 넣어도. 근데 흑백을 찍다가, 칼라도 찍다가, 뭐 슬라이드도 찍다가 또 마음껏 찍을 수가 있어요. 용도에 맞춰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필름 교환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암실에서 넣어야 되고 암실에서 빼야 되고 물론 이제 야외에서는 이런 암백을 이용하고 이제 작업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쓰느냐? 이 필름은 얘 필름에 비해서 15배가 더 큽니다.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확대의 비율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얘 필름을 넣고 이 35mm 한 컷의 필름을 넣고 확대기에다 넣고 상을 맺히게 하려면 쭉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돼요. 작으면 들어올리면 어느 정도 이제 요만한 크기의 상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높이가 한 눈높이 정도 돼요. 암실에 가면. 그런데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싶으면 이 필름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높이하고 상을 크게 하게 되면 작은 것을 계속 늘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상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같은 사이즈의 인화를 하더라도 필름 포맷이 크게 되면 확대 비율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8mm, 그 다음에 그거에 배가 되는 거 16mm, 그 다음에 뭐 35mm, 그 다음에 뭐 70mm 이런 영화, 그 다음에 뭐 아이맥스 영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 필름 포맷이 크면 그만큼 확대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해상도도 높고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점 큰 거 이렇게 포맷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촬영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것도 역시 필름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통. 그래서 집에도 많이 굴러다니고 했는데 요즘에 이것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필름을 안 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뭐 핀도 담아넣기도 하고 뭐도 담아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통이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이 35mm 필름은 이제 많이들 써보셔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노에 넣고 표시된 부분까지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준비가 됐으면 셔터를 눌러줘요. 한번. 그럼 착착착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당겨준 다음에 얘도 스탠바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찍으면 돼요. 얘는 찍으면 요 찍은 걸 가지고 현상을 해볼 테니까 요 카메라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